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 TV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테슬라 소식 빨리빨리 전해드리고 있죠. 네, 오늘도 그렇게 나쁜 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엄청난 롤러코스터 장이었어요. 테슬라가요, 금일 851불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자, 제가 올해 말씀드렸던 딱 그 거의 마지노선이었죠, 최저점. 물론, 체계적 위험이 있으면 700불도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850불은 정말 강력한, 자, 올해의 지지 라인이다. 2022년의 지지 라인이라고 했는데 딱 이 가격을 찍고 930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실로 엄청난 변동성이죠. 하루에 뭐 80불이 움직였으니까 거의 하루에 10% 가까운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변동성이 심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희 회원님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정말 마음이 심란하시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테슬라 장기 투자로 정말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꼭 이 장세 속에서 살아남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저는 테슬라 장투일기 883불에 20주 예약 매수 걸어놓은 게 추매가 완료되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똑같이 추매하신 분 손? 예, 꼭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속해서 굵직하게 추매를 하자는 거죠.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테슬라 미국 공장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모두 아트라운 가족 되셔가지고 함께 경제적 자유 꼭 이루어보도록 해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 보신 그림과 같이 나스닥이든 뭐 다른 기타 주식이든 모두 지금 이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나스닥은 이런 롤러코스터랑 비슷하죠. 자, 이렇게 쭉 내리 90도로 빠지는 롤러코스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더라도 어 너무 그렇게 멘탈에 상처를 입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빠지더라도 중요한 거는 살아남는 자만이 얻으리라. 무엇을 얻죠? 네, 수익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성공적인 테슬라 장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어쨌든 오늘 장 마감 시황 알아보고 가야 되겠죠? 오늘 뭐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자 러시아와 서방 뭐 나토 그리고 뭐 서유럽 세력들이죠. 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FOMC 회의가 1월 26일에 있죠. 1월 25일, 26일, 26일 이제 장이 마감하면 결과가 나올 건데 지금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들은 불안감이 있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자, 장 중반에 4.9%까지나 하락했어요. 자, 지수가 4.9% 하락했다는 건 웬만한 주식들은 다 10에서 20% 가까이 폭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닉셀 상황이 연출되었으나 끝내는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했다는 거죠. 자, 나스닥은 오늘 0.63% 상승으로 마감했고 다우도 0.29% 상승, S&P 500도 0.28%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상당히 드라마틱한 장세였다.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크게 한번 빠졌다가 이제 올라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개미 털기라고 하죠. 그런 게 좀 끝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그러니까 매도 클라이막스가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항상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개인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시장과 자기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을 높이는 데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0년물 국채금리는 1.35% 상승한 모양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원유도 WTI 원유 선물도 오늘은 좀 하락했어요. 1.29% 하락했고, 자, 둘 다 최근에 고점을 찍고 둘 다 내려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그래프가 둘 다 6개월간의 그래프거든요.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자 국채 금리도 따라 올라가더라. 좀 이런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아직 FOMC 회의가 있고 아직 국제적인 긴장 관계들 아직 풀린 게 없기 때문에 안심하기는 아직 일러요. 자, 오늘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1.47% 빠졌지만 장 뭐 850불까지 떨어져 있는 거의 10% 가까이 떨어졌다가 자 엄청나게 말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좀 빠졌다고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테슬라도 오늘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좀 기술주들, 성장주들도 오늘 좀 반등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았던 영역은 자, 에너지 영역이었죠. 에너지 영역도 오늘 자, 그냥 평범한 하루 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뭐 장이 워낙 크게 변동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좋았던 부분이 이쪽입니다. 리오프닝과 관련된 주식들 오늘 좋았던 뭐 나이키라든지 홈디포 이런 친구들이 좋았네요. 스타벅스도 좋고 레스토랑 이런 쪽 리조트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 자, 세미컨덕터 쪽, 그러니까 반도체 쪽도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다. 어도비도 오늘 꽤 많이 올랐어요. 자, 아무튼 시작이 이렇게 혼조세고 오늘 뭔가 반등의 반격의 기미를 보여줬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드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법, 장기 투자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당연히 자, 좋은 주식을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주식에 집중 투자하시는 게 좋아요. 개인 투자자가 백화점식으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자,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주식을 집중 투자하라고 지금 계속 지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게 바로 테슬라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보수적인 투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매집을 보수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한 방에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참 1년에 큰 하락이 한 서너 번에 있으니까 그때를 노려서 많이 매수를 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남들의 패닉은 나의 기쁨.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먼저 좋은 주식을 고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는 이제 좋은 주식으로 테슬라를 골랐는데, 왜 테슬라를 골랐냐? 자, 구조적인 성장 산업이라는 거죠. 자, 최근 이거 보시면은 EV 침투율입니다. EV 침투율은 신차 판매에서 EV, 그러니까 배터리 EV가 뭐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 뭐 월드와이드 기준으로 21년 4분기 기준으로 11%까지나 올라왔어요. 자, 10대 중에 한 대가 자, 전기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V 침투율이 60%가 예상되는 해가 자, 2030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만 8년 남았죠. 8년 후에는 자, 신차의 60%가 EV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EV 세상에 오는 거죠. 자, 2030년에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 특히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 잘 못 팔게 그렇게 법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카메이커들이 EV를 만들 수밖에 없고, 신차가 EV 침투율이 60%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구조적 성장 요인으로 테슬라의 FSD 기술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가요, 차량 판매만으로도 자, 2030년에 2천만 대까지 판다고 했죠. 2천만 대를 팔면 제가 계산해 본 결과로는 목표가가 5,400불이 나옵니다. 그럼 지금 대비 뭐 한 5배, 6배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자, 차량 판매만으로도 이럴 건데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제가. 근데 FSD가 이제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올해 뭐 레벨 4 뭐 달성할 수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사고율이 중요합니다. 사고율이 현재는 자, 2%대인데 이게 0.2%, 그러니까 FSD를 사용했을 때 이렇게 사고율이 떨어지는 통계치가 나온다면 자, 벌써 이게 선반영이 되는 거죠. 이런 가치들이. 그랬을 때 목표가는 자, 15,000불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테슬라가 FSD만으로도, 그냥 자율주행만으로도 자, 15,000불에 해당하는 그런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많이 설명했으니까 기존의 영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너무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게 테슬라죠. 자, 이번에 21년 4분기 EPS 성장 전망도 자, 3분기 대비 제가 40% 넘게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한 분기만에 수익이 40% 성장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도 강력한 인플레이션 상황, 강력한 코비드 상황에서 일어난 결과라는 게 더욱더 괄목할 만한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자, 이익과 주가의 괴리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괴리가 벌어져 있는 부분이 작년에 3월과 6월의 조정기랑 비슷하다는 거죠. 작년에 저도 600불 이하에서는 찬스니까 많이 사라고 제 블로그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많이 샀으면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지금 좋은 게 테슬라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엄청난 찬스라는 거예요. 자,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언론에서나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라. 자, 그게 좋다. 라고 말을 하죠. 그거는 좀 무책임한 소리라고 일단 제가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백화점식 포트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어차피 하락장에는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죠? 최근에 경험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주식이 많으면 솔직하게 한번 마음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걸 다 관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주식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 있겠나요?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자, 하락장 대응률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같이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이쪽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이쪽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안 좋습니다. 어차피 똔똔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이럴 바에야 차라리 ETF를 하셔라, QQQ나 스파이를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매매법은 자, 정말 수동적인 매매법이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 자 나는 자 주식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속속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고 그리고 공부도 하기 싫은 거죠. 자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주식에 확신이 있으면 그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이렇게 많으면 주식들을 다 공부하기 힘듭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다 공부하겠지만 개인 투자가들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욕심은 또 많습니다. 다 이렇게 해놓고 자 안전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뭔가 안전한 기분이 들죠. 많이 갖고 있으면 그리고 수익도 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상당히 비추를 합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지배하지 못하면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이 주식들에 지배를 당하신다는 겁니다. 확실한 주식을 골라서 지배를 하라는 거죠. 어떻게 지배하냐? 저의 장투일기와 테슬라 단타로 월급 벌기 같은 그런 매매법을 활용해서 지배를 하시라는 거죠. 다만 이 지배하는 방법은요.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겠지만 매매에 있어서는 참 보수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저의 장투일기 이런 컨셉 많이 보셨죠? 자 이렇게 제가 계속 일기를 쓰면서 주식을 모아오고 있는데 한 달에 두 주씩을 꼬박꼬박 사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최근에 보십시오. 자 951불에 20주 883불에 20주 이렇게 뭔가 시장에서 저점 신호가 나오면은 자 많이 들어간답니다. 굵직굵직하게 그만큼 저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같이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구조적 성장주를 계속해서 모아가시되 자 테슬라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가지시고 현금을 다만 많이 보유하라는 거예요. 주식을 많이 보유하시는 게 아니라 자 백화점식으로 주식을 여러 종목 보유하시는 게 아니라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라 생각하고 나스닥이 어느 정도 올랐다 싶으면 현금을 한 뭐 4, 50% 갖고 있다가 나스닥에 급락이 있으면은 그 현금을 활용해서 또 들어가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매매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장기 투자 저는 그렇게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뭐 전문가들은 열심히 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제가 2차 예약 매수가로요. 지금 883불에 20주는 이렇게 샀어요, 오늘. 자, 간밤에 이렇게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이거 캡처하면 자, 하나금융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주 체결되었죠? 883불에. 자, 두 번째로 2차 예약 매수가 두 번째로 801불을 일단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뭐 모르죠. 자, 850불도 오늘 왔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801불이 되면 20주를 또 추매할 것이다. 이렇게 예약 매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나스닥 차트를 보고 현금 비중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스닥 일봉 차트를 띄워놓고 이렇게 추세선을 그을 수 있겠죠. 그래서 상방에 추세에 닿을 때마다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해서 현금을 좀 갖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현금 비중이 너무 적다. 이렇게 고점을 찍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10%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한 20% 정도 팔아서 현금 비중을 30%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큰 하락들이 나오면은 그때 활용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심리에 훨씬 안정감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언제든지 30% 이상 하락할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원칙을 갖고 무던하게 무심하게 투자를 지속하시는 겁니다. 저의 장기 투자 원칙은 이렇게 네 가지죠. 자, 테슬라 주식 한 달에 최소 두 주씩은 사는 거고 쌀 때 많이 사는 게 최근에 지금 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며 최종 정가전까지 가셔야 됩니다. 본인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있을 건데요. 그 중에 자, 이 정도까지는 최대한 안 팔고 보유하겠다 뭐 이런 마지노선을 정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 주식을 100주 정도 갖고 있는데 나는 한 80주는 절대 안 팔고 가져가겠다 하면 끝까지 가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20주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혹 너무 앞서가는 상승이 나올 때는 일부 좀 매도를 하셔가지고 현금을 추가하셔라. 그래서 하락을 대비하시라. 왜냐 테슬라는 언제든지 30% 이상 하락할 수 있으니까. 자 이해되시죠? 자, 좀 보수적인 투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 보수적인 투자로서 매집을 할 때는요 이렇게 1년간의 좀 큰 시나리오를 그리고 하시라. 그래서 지금 제가 저점을 잡아드렸죠. 자 그래서 길고 크게 보고 남들의 패닉을 이용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850불 오늘도 852불 1불 정도 찍고 반등이 크게 있었죠. 930불까지. 자 저점을 제가 잘 안내를 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큰 청사진을 그려놓고 자 이때 되면 내가 주식을 많이 사야지 하고 항상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또 이렇게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 너무 많죠. 작년에도 테슬라 주가가 2월에서 5월 사이 상당히 부침이 컸습니다. 900에서 540불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올해도 아마 연초에 제가 조심하시라 얘기를 드렸었고
자,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 코로나가 풀렸을 상황이 오면은 자, 엄청나게 큰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으니까 선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크게 빠르게 부침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를 활용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제가 잡아드렸죠. 그래도 올해 아마 테슬라 주가가 1,500불 정도에서는 마감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자, 슈팅이 있으면 1,800불도 한번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저점은 850불 벌써 간밤에 이미 나와버렸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850에서 700불 사이 정도는 정말 싼 가격이니까 이때는 안심하고 좀 비중을 좀 실어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850불과 700불 사이. 자,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투자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적 리뷰를 프리뷰죠. 프리뷰를 해드리고 갈게요. 자, 저의 익스펙테이션, 저의 예측치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4분기 때는요, 자, 21년 4분기 때 EPS 2.64 정도 기록을 할 건데, 이게 3분기 대비 한 40%가 넘게 올라가는 거고, 자, 3분기는 2분기 대비 한 20%대로 올라갔어요. 근데 훨씬 더 컸습니다. 자, 3분기 실적 발표하고 테슬라 주가 1200불 이상 날아간 거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최근에 크게 하락이 있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좀 아직도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스닥 시장 하락 때문에 자, 큰 하락이 나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 가격과 같이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계속 굵직굵직하게 모아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올해 2021년, 자, 작년이죠. 전년 전체 예상 EPS는 6.88입니다. 6.88 정도고, 전년 대비 3배나 상승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근데 주가는 전년에 50%밖에 상승 못했고 지금 930불이죠. 엄청나게 싸다는 거 아시겠죠?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상당히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거 영업이익 트렌드 제가 최근에 설명을 해드렸고, 자, 강력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도 테슬라는 규모의 경제를 점점 실현하면서 자, 매출원가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자, 총 운영 비용, 자, 판매 및 관리비, 마케팅 비용이라고 했죠. 테슬라는 크게 마케팅에 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또 인터넷으로 차를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자,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물론 이런 절대값은 커지겠죠. 당연히 그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하지만 그 비중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마진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거예요. 자,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진율이 계속 상승하는 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좋은 기업 투자를 하셔야겠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정말 성실하게 정말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아, 그리고 테슬라 중장기 성장은 확실해요. 정말. 테슬라 EV 쉐어가 20%대를 계속 유지한다는 가정을 하면은 자, 2030년에 테슬라가 충분히 1,000만 대는 판매할 수 있고, 1,000만 대는 기념비적인 숫자입니다. 자, 글로벌 1,000만 대 판매는 글로벌 카메이커 1위에 등극했다는 거예요. 자, 도요타나 폭스바겐이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거의 1년에 900만 대 정도 팝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1,000만 대 판매했다는 건 2030년에 테슬라가 글로벌 내연기관차 통틀어서 자, 1위가 되었다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가 2030년에 EPS가 85불까지 올라요. 자, 2021년에 제가 6.88 정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면 자, 10배가 올라간다. 실적이 10배 상승하면 주가도 10배 상승한다. 근데 이거는 온리 자동차 판매만 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 2020 뭐 한 4, 5년쯤에 어느 정도 로보택시라든지 자율주행이 자, 이제 정착이 되기 시작하면 이 EPS는 넘사벽으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테슬라 미래 가치를 믿고 계속해서 자, 저점이 크게 나오면은 굵직굵직하게 모아가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테슬라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프리몬트 공장은요, 뭐 미국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공장으로 지금 뽑혔어요. 자, 대단하죠? 그리고 자, 테슬라 기가팩토리에서 모델 Y가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에서 생산된 모델들이 자, 돌아다니고 있다. 자, 딜리버리와 오픈이 눈앞에 있다. 자, 1분기 내에는 다 오픈됩니다. 자, 베를린과 텍사스 분명히 오픈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또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자, 모디피케이션 돼가지고 또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휠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 일단 와이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와이퍼는 좀
이 밑에서 뭐 레이저를 쏜다던가 이 밑에다가 이 프렁크 쪽에다 숨긴다던가 그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나 수지 타잔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다 이렇게 크게 붙였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좀 작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두 가지 모델로. 그러면 작은 모델이면 아마 이런 우리 동양권, 아시아권에도 많은 판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2023년에 4680 배터리 프로덕션에 약 8천억, 약 9천억 가까이 투자를 한다고 해요. 자, 올해 4680 배터리가 기가 텍사스에서 양산이 될 예정에 있죠. 그래서 그렇게 먼저 테슬라가 먼저 4680 배터리를 만들면은 4680 배터리가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나소닉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도와주겠죠. 자, 우리 이렇게 테슬라 오늘 잘 알아봤고요. 어떻게 하면 장기 투자 성공할 수 있는지도 잘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